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유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몇몇 종목군들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또 기준가에 온 종목, 아닌 종목 지난번 시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오늘은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4월 18일부터 네. 배터리 중심으로 코스피 5조, 코스닥 8조 자금이 빠졌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거래대금 줄어든 부분,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확실한 종목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간의 골자였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2580 요 구간에서 이제 배터리 수익 확보 의견을 좀 드렸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59만 원 매도, 삼성 SDI 77 매도, 포스코 퓨처엠 40만 원 따라가지 말고 28에서 이제 30만 원대 요 구간 왔을 때 사고, 그다음에 30만 원에 사지 말고 에코프로비엠은 20만 원에서 2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왔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흐름들, 돈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이 우리가 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략을 제시하면서 2,500과 2,350 요 구간에 대한 이 밴드 기준 라인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2,580대가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이었던 부분인데요. 2,580이니까 이때 거래 대금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오늘이 6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7조가 빠진 거죠. 7조. 여기서 7조가 빠진 거예요. 더 줄었네. 그죠? 6조 8천억이니까 8조도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월 18일 이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 찍었을 때인데 이때도 이제 코스닥이 신고가였을 때잖아요. 코스닥은 이제 4월 19일이니까. 근데 뭐 4월 18일로 봐도 되겠죠. 비슷하니까 910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때 거래 대금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지금이 한 10조가 안 되니까 7조 가까운 자금들이 코스닥에서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5조, 6조 빠진 거고 코스닥도 한 6조, 7조 많이 빠질 때는 8조까지 자금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자금이 빠졌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서? 거래소에서 5조 이상의 자금이 빠졌는데 어디서 자금이 빠졌느냐?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천억까지 증가하다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돼요. 신고가 갔었을 때가 한 5천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61만 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 들었을 때가 59만 원 정도 됐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51만 원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했었잖아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거래 대금이 한 5천억대에서 한 1,000억대까지 줄어들었네요.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보면 전고점 찍었을 때가 4월 5일 날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한 3,500억. 그리고 4월 10일 이때가 한 2,200억. 그죠? 지금 한 1,000억. 1,000억, 2,000억 정도 자금이 줄었네요. 지금까지. 질질 하락하면서. 삼성 SDI도. 자,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지금 42만 2,500원. 거래대금 한 9천억까지 늘어났다가 2,500억, 7천억 날라갔네요. 자금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자, 얼마 정도 보통 줄었어요? 적게 빠진 애들은 한 2천억, 많이 빠진 7천억.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더 심합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신고가 쳤을 때가 2조 2천억. 2조 2천억. 그리고 4월 달에 강풍이 불었을 때가 2조 5천억. 2조 5천억, 2조 2천억. 지금 얼마? 8조 2천억. 이 한 종목에서 1조 5천억이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신고가 쳤을 때 거래대금이 2조 6천억. 지금은 3,700억. 그죠? 그리고 보통 작았다 싶으면 1조 2천억. 거래대금이 부족해도 1조 2천억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도 안 돼요. 그죠? 자, 지금 자금들이 어디서 대부분 다 빠지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래대금이 늘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1조 정도 됐었던 게 한 5천억. 그죠? 그 다음에 한 1조 2천억.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4천억에서 한 2천억.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LG전자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00억대에서 500억이니까 500밖에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거래대금 어디서 줄었는지 봅시다. 290억. 많이 붙었을 때가 500억. 많이 붙으면 1000억.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대금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보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한 2천억 정도 되다가 한 670억. 그러니까 평상시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560억. 한 920억. 한 번 증가했을 때가 한 4천억. 그죠? 그리고 나오면은, 한 760억 정도 된 거니까, 이 주식도 4월 13일, 요때 한번 좀 줄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여러분들 거래대금 준 것 같아요? 딱 봐도. 예, 배터리에서 다 줄었어요. 이 자금들은. 여러분. 이번 시장 보면, 폭발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했었던 4월 중순, 요 이후 대부분 자금들이 반도체에서도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반도체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별로 증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고 바이오도 별로 증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해요. 분석하는 게. 그리고 자동차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주범이 있느냐를 보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중심으로 자금 다 빠진 거예요. 코스피에서 한 5조, 코스닥이 8조 자금이 빠지는 사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580에서 지금 2480, 한 지수는 한 100포인트 선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돈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 나온 주식들은 배터리에서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반도체는 사실 별로 빠진 것도 없고 자동차도 견조했고 바이오도 괜찮았던 거죠. 결국 배터리 쪽에서 사고 파는 걸 잘했던 사람들이 이번 구간에 또 다시 기회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대세 상승을 논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세 상승을 논한다면 돈은 얼마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야 할까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2350이라는 기조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350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350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어떤 걸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얼마예요? 1337원. 자, 시장이 밀려요. 시장이 밀리는데 환율이 전구점 돌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매매하셔도 돼요. 유동성이 조금 부족해도 꽤 할만한 배터리들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주식들 가운데.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진짜 전구점 넘어가요. 1337원이 아니라, 자, 직전구점이 얼마 정도 있냐면은, 1342원. 자, 1342원. 이걸 돌파하는 양봉이 만약에 나와요, 환율이. 여기에 거래대금이 뭐 10조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금 없으신 분들은 더 만드셔야 돼. 그리고 2350 기다리시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환율이 전구점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갇혀져요. 환율을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은 나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배터리는 제가 이미 해드렸어요. 그죠? 자, 포스코 퓨처엠 가격 왔죠? 28만원, 30만원 기다렸죠? 요 공간에 들어가신 분들 잘하셨어요. 근데 거래대금만 체크하시라고.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28에서 30은 매수 의견 드렸었고 포스코 양극재 응급재 성과 없었을 때라고 했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따라가지 않으셨으니까.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 30만원을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래서 20만원에서 22만원 사자. 오늘 21만 2천원. 요 구간에서는 밀릴 필요 없어요. 에코프로 BM 호황대 밸류보다 톤다운 시킨 자리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장기계가 이루어졌죠? 요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유동성 늘어나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매매하세요.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자, LNF 25만원 깨지는 자리에서 23만원, 그 다음에 21만원, 23만 3천원에서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재차 대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 반등 노리고 트레이딩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명심하세요. 이 자금 누가 줄이고 있어요? 배터리가 줄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으면 먹고 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세 대응하지 마시고 매매 대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주식들은 뭐가 나왔어요?
체질 개선이 된 기업들 가운데서 자금을 끌어왔던 주식들을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4가지 종목을 보세요. 유동성이 어디서 늘어나고 있느냐. 시장의 판세를 읽을 때 중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자금을 빼앗겼으니까 어디서 자금들이 늘어나야 돼요? 배터리가 자금이 늘어나야 돼요. 배터리가 좋아져야 반도체나 바이오나 자동차 이런 게 퍼질 수가 있어요. 출발은 배터리에서 해야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1,000억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51만 원짜리 기다렸다가 48만 원 정도 왔었을 때 매수 의견 들었고 중간에 기술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가격의 편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보십시오.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자금이 안 붙는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가격이 알려드렸어요. 59,000원. 적자 밸류. 사자. 높아졌다. 얼마? 63,000원. 가져가자. 얼마 때까지? 7만 원 이하선 팔지 말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거래대금이 필요하죠? 1조 이상 자금이 붙는지 보세요. 자금이 붙어? 그럼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 비중을 더 늘리세요. SK하이닉스도 더 사시고 LG전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삼성전자에 자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나머지 2종목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 돌파할 때 자금이 붙느냐. 현대자동차 19만 9천 원대, 19만 8천 원대에서 거래대금 유지가 되느냐. 이 4가지 종목의 유동성을 보세요. 이 유동성이 얘네들 4종목 가운데 증가하는 게 없다. 2350에서 중성주 공략할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배터리 가지고서 매매하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 2.3조 이상의 자금을 끌어왔을 때 그때 매매하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 종목군 위주로 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따라서 꼬박꼬박 좀 챙겨보신다면은 어떻게 미묘하게 좀 전략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핵심 가격 한 번 들으시면은 기억에 남지 않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고 또 실전 매매하시는데 좀 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는데요. 남은 시간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